골드만삭스 출신의 유명 매크로 전문가이자 리얼비전의 최고 경영자인 라울 팔이 암호화폐와 기술 자산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라울 팔은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99만 5천 명에게 주로 기술 기업을 지수화한 나스닥은 항상 트레이더를 방심하게 만드는 논스톱 매크로 상승 추세의 예라고 말했다. 팔의 분석에 따르면 나스닥 100 지수는 현재 할인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상당한 가격 상승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팔은 세계의 지배적인 거시적 트렌드는 기술의 기하급수적 시대이며 많은 회의론자들의 저항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혁신적인 기술의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또 다른 분명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포함한 기술의 이러한 세속적 상승 추세가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과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팔은 피할 수 없는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산의 가격 하락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팔은 5월 초 트위터를 통해 법정화폐의 위상이 흔들리고 은행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암호화폐는 그 어떤 자산군보다 좋은 수익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여러 자산군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이와 상반되는 성과를 보여줄 자산은 단 2개뿐이다. 바로 고품질의 암호화폐와 기술주다. 암호화폐는 글로벌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에서 가장 높은 베타를 갖고 있다. 부동산, 금, SPX, 채권도 암호화폐만큼 높은 베타를 갖지는 못한다. 특히 비트코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 대비해 발명됐다고 강조했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2% 가깝게 오르며 27,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5월 28일 오후 1시 58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1.54% 상승한 27,18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최저 26,621.14달러, 최고 227,284.76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약 5,269억 달러이고 도미넌스는 46.4% 수준이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미국 국가채무불이행 시한을 9일 앞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메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도 소폭 개선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2포인트 오른 50를 기록했다. 다만 중립 단계는 유지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오들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마이크 맥글론 상품 전략가가 최근 울프 오브 월스트릿에 출연해 미국 부채 한도 상향 합의가 이뤄질 시에는 위험자산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근 킹 달러의 종말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안화 등 대체제들이 부상하면서 세계가 다극화하고 달러가 덜 사용될 수는 있지만 본격적인 탈달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들어 달러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세계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위협받고 있다. 미중 간 전략 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 부채 한도를 둘러싼 대치가 이런 추세를 이끌었고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의 러시아 폐쇄가 기름을 부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 비중은 지난해 4분기 58%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빈자리를 중국 위안화 등이 채우면서 달러화의 지위 위축 전망이 나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약 30년 전인 1995년에도 달러 비중이 59%로 현재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원자재 거래에서 탈달러 세력이 규합하면서 달러화의 위상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도는 아랍에미리트 디르함과 러시아 루블화로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도 양국 사이 원유 등 에너지 거래를 위안화 또는 루블화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에는 중국 해양석유와 프랑스 토탈에너지 사이의 첫 위안화 액화 천연가스 거래가 성사됐다. 글로벌 외환 거래에서 위안화 비중은 15년 전 거의 제로에서 지난 3월 기준 7%로 증가했다. 하지만 본격적인 8달러화는 너무나 복잡해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외환 트레이더, 채권 발행자, 대출기관이 독립적으로 다른 통화를 쓰기로 결정해야 하는 방대하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비스에 따르면 달러는 2022년 약 6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전 세계 외환 거래의 약 90%를 차지했다. 데리 아이켄 그린 버클리대 교수는 은행과 기업, 정부가 동시에 행동을 바꾸도록 하는 메커니즘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다른 통화가 달러화의 지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체제들이 나오면서 세계가 다극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회사채, 부동산 같은 유형 자산과 기타 통화를 비롯한 다양한 자산 보유를 검토하고 있다. 토스카 펀드 홍콩의 마크 팅커 전무는 이것이 진행 중인 과정이라며 달러는 세계 시스템에서 덜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도 달러 종말론자들을 무시하라며 비슷한 주장을 내놨다. 크루그먼 교수는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의 기관 칼럼에서 일부 국가가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불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 해도 그건 민간 부문의 결정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달러는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중국과 달리 미국 금융시장이 개방돼 있으며 미국이 법치주의 국가라 개인이 자산 압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달러화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지만 국제금융 중심지로서 런던의 입지가 오히려 올라간 점을 사례로 들면서 부분적인 8달러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은행 및 차입통화로서 달러의 다른 모든 이점은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과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 등을 주목하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초인 29일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의 이번 주 거래일은 사건의 일에 불과하다. 지난 26일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도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했다. 부채 한도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의회의 부채 한도 협상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 모두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 초유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와 여전히 투자자들은 협상 타결에 낙관적이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연방정부의 자금이 고갈되는 시점을 기존 6월 1일에서 5일로 수정했다. 협상까지 시한을 며칠 번 셈이지만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관심은 연방준비제도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5월 고용보고서다. 6월 FOMC 회의는 13에서 14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 전에 지켜봐야 하는 지표는 5월 고용보고서와 13일 나오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이다. 5월 FOMC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쉬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으나 최근 나오는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과 지난 금요일 발표된 연준 선호 물가로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 미 금리 선물 시장은 이제 연준이 6월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7월에 중단한 후 11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7월까지 연준이 0.25%가량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80% 수준에 이른다. 이는 6월에 인상을 쉬어가더라도 7월에는 추가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 나오는 고용보고서와 13일 나오는 CPI 보고서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 비농업 고용자 수는 18만 8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달의 25만 3천 명보다 줄어든 수준이다. 실업률은 3.5%로 전달의 3.4%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임금 상승률은 전월보다 0.3% 오르고 작년보다 4.4%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달 기록한 0.5%와 4.4%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4월 근원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0.4% 오르고 작년보다 4.7% 올랐다. 이는 모두 전달과 예상치를 0.1%포인트씩 웃돈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가속화되면서 추가 긴축 필요성이 강화됐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과정이 매우 느리며 특히 PCE 가격지수는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6월 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있다며 앞으로 입수되는 주요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나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미셀 보먼 연준 이사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통상 6월은 주식시장이 부진한 달이다. 1분기 어닝 시즌이 거의 끝나 시장을 움직일 재료가 없어 정치적 이슈나 정책 이슈에 집중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소파이 분석에 따르면 올해 들어 S&P 500 지수가 9.5% 올랐으나 20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한 종목 수는 4월 중순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또한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기술주가 지난주 각각 2.5% 이상 오르는 동안 S&P 500 지수 내 필수 소비재와 차제, 헬스케어, 유틸리티 관련주는 2.4%에서 3.2%가량 하락하고 다우지수도 1% 떨어졌다. 이는 최근의 랠리가 소수의 종목이나 업종에 국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